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사위원과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심사위원을 가장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서는 PSST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PSST 구조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SST 구조는 다음과 같이 P, problem, 즉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정의, 그리고 S는 solution, 기존의 해결 방법보다 얼마나 더 잘 차별화해서 수익 모델을 갖춘 해결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다음으로 S는 scale up, 기존의 경쟁사와 차별화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 T는 팀의 역량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팀의 역량을 소개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블럼에 들어가야 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창업 배경,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기회는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커스터머는 누구이고 이 고객들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고객들은 기존에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인데, 기존에 해결하고 있는 고객들의 해결 방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고객 인터뷰 또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문제 정의가 제시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것은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른 경쟁사와 대체제에 대비 얼마나 차별화하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을 한다면 고객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로 과연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이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케일업, 성장 전략인데, 이 성장 전략에서는 창업팀이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에 있어서 3년에서 5년 이내에 공략 가능한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의 규모,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최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시장에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제 막 창업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 시장 진입 전략, 즉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을 확보한 이후에 2, 3년 이후에 성장 전략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제시했다면 다음 단계로 중요한 거는 팀의 역량입니다. 즉 우리가 정의한 문제 정의, 그리고 이 문제 정의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성장 전략을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과연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업자의 역량, 그리고 창업자를 포함한 팀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이 팀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이 있다면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외부 협력기관과 어떻게 향후에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해가는 비전을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SST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각각에 있어가지고 각 영역들이 포함해야 될 사업계획서의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세부 목차는 맨 처음 표지를 포함해서
두 번째는 문제 배경과 문제 정의, 세 번째는 해결 방안 및 제품 소개, 네 번째는 성과 지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여섯 번째는 시장 규모, 일곱 번째는 경쟁사 차별점, 그 다음으로는 시장 진입과 성장 전략, 그 다음으로는 3년에서 5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 계획을 제시하는 마일스톤, 그리고 팀의 역량과 비전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은데, 이처럼 사업계획서의 세부 목차에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의 구조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서의 세부 목차를 보면 문제 배경과 문제 정의는 앞서 PSST의 프로블럼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 방안과 제품 소개, 성과 지표, 비즈니스 모델 부분이 이처럼 해결 방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 규모, 경쟁사 차별점, 시장 진입과 성장 전략, 마일스톤은 스케일업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팀의 역량은 이처럼 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이 PSST 구조에 맞춰가지고 세부 목차들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부 목차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 세부 목차를 PSST의 흐름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SST는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업계획서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PSST 구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창업 생태계 2012년도부터 발을 담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PSST의 구조는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PSST 구조는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논리적이고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PSST 구조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이때 가장 짧은 시간 동안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PSST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PSST 구조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가장 4개의 핵심 요소에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정의한 문제가 정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 정의 부분, 그리고 이 문제 정의에 있어서 기존의 대체제보다 얼마나 차별화된 해결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성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문제 정의, 해결 방안, 시장성과 성장성을 과연 여러분들의 팀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팀의 역량을 사실은 심사위원과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PSST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결된 내용인데 결국에는 투자자와 심사위원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진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훌륭한 해결책인지, 그리고 고객이 사용할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팀이 정말 할 수 있는지, 실행력은 충분한지가 과연 있는지를 투자자와 심사위원의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PSST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업 개발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고객 개발, 그리고 MVP를 만들고 검증하고 레슨런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MVP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린 스타트업의 핵심 논리와 1대1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PSST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이 심사위원과 투자자의 생태계를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심사를 보더라도 이 심사위원들의 구성은 사업가나 전문가, 교수, 투자자로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투자자가 거의 95% 이상의 이 심사위원 구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의 숙명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투자 재원을 투자사들이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0억 중에 11억 정도, 즉 11%가
실제로 투자사가 출자한, 즉 투자사의 돈이고요. 나머지 89%, 거의 90%에 가까운 재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즉 정부의 재원 그리고 외부 기업들의 재원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외부 출자자, 즉 외부 투자자 분들의 90%에 해당하는 이 재원을 몇 배로 불려서 회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발견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이 투자자들의 숙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보넨제스가 투자해서 무려 100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정도로 투자자들 업계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이 수익률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투자자들 수익은 거의 1000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렇게 초기 단계일수록, 즉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이제 막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초기 단계 창업팀들에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적어도 100배 이상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이 가져야 될 속성은 무엇일까요? 일단 무엇보다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데서 창업 아이템을 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시장은 이미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한다면 이 시장에는 이미 쿠팡과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매우 빅 플레이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러한 빅 플레이어들과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고객군을 찾아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고객군이지만 이 고객군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과 같은 경우도 과거의 초기의 모델은 굉장히 작은 타임커머스 와 같은 공동구매 서비스로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의 이커머스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빅 플레이어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일단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에 있는 아이템인지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치열한 경쟁보다는 남들이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고객군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체된 시장보다는 반드시 성장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 유행했던 NFT, O2O 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은 더 이상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입니다. 시장은 크지만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AI, 로봇과 같은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이 굉장히 유행을 받고 있죠. 이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AI 영역에 만약에 창업 아이템들을 발현한다면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접근인데요. 결국 기존 대체제 또는 경쟁사와 차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지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예시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동네에서 피자 가게를 한다면 기존에 떠올릴 수 있는 도미노 피자, 뭐 피자헛 또는 파파존스와 같은 이런 동네 피자 가게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런 동네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피자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고피자는 피자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햄버거가 1분 안에 나오는데 왜 피자는 1분 안에 나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피자 제조법을 혁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자 제조법을 혁신함으로써 지금은 피자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접목하면서 단순하게 동네에서 피자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자 가게들,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자 가게들이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피자 제조 솔루션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피자의 방식을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기술이 들어가서 어떠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력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즉 실행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초기 단계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창업팀의 대표가 갖고 있는 역량, 경험, 그리고 팀원들의 역량과 경험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성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대표자 또는 팀원들의 역량이 반려견을 오랫동안 키워봤거나 또는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연구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행력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매번 고객 중심으로 검증을 해서 이 린 스타트업 마인드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분들은 매우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PSST 구조에 맞는 사업계획서의 여러 가지 예시를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베스트 케이스가 있고 이 베스트 케이스 기반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발표 자료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조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해야지 정부 지원 심사나 또는 투자 유치에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저희가 컨설팅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